네. 안녕하세요. 바이커즈의 김남구입니다. 중고 바이크 시세 알아보기 마지막 편입니다. 지금 커터급, 미들급 했고 리터급은 상하편으로 나눴고요. 상편에서는 스포츠 투어러 네이키드, 클래식 네이키드를 했고, 오늘 이번 컨텐츠에서는 투어러, 어드벤처, 경량 크루저, 중량 크루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판매된 기종을 대상으로 했고, 감가율은 30% 내외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그보다 높거나 낮으면 잘 된다 안 된다를 판단했습니다. 투어러 7모델을 선정했습니다. 20년에서 22년 사이에 판매된 모델들이고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7모델: 혼다 골드윙 NT1100, BMW R1250RT, R1250RS, K1600, 그리고 가와사키 버시스 1000SE를 선정했습니다. 가장 감가 방어가 잘 된 차량은 골드윙입니다. 그리고 가장 감가 방어가 안 된 차량은 버시스 1000입니다. 먼저 골드윙부터 말씀드리면 감가 방어가 아주 잘 되는 차량입니다. 사실 투어러의 끝판왕이죠. 모터사이클의 끝판왕이라고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량이 가장 높은 기종을 선택해서 알아볼게요. MT 모델도 있고 DCT 모델도 있고 투어 모델도 있거든요. 투어 모델은 이제 사이드 케이스랑 탑박스까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인데, 이 모델이 가장 잘 팔립니다. 이 모델을 기준으로 21년식 신차가가 4,125만 원인데 현재 21년식 차량 중고가가 3,8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감가가 거의 안 됐는데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우수한 감가 방어율을 가지고 있고, NT1100 우수합니다. 출시된 지 한 2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게 물량이 많이 안 풀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중고 거래 건수가 적고, 원래 중고 거래 건수가 적다는 건 여태까지 감가가 많이 된 차량, 인기가 없는 차량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NT1100은 판매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중고 매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NT1100은 약간의 피가 붙어 있을 정도로 감가 방어가 우수하다. 하지만 골드윙을 베스트로 꼽은 이유는 골드윙은 여태까지 10년 넘게 보여준 게 있고, NT1100은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출시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감가 방어가 잘 된다. 향후 한 2, 3년까지도 감가 방어가 잘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R1250RT, 그냥 부려서 RT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BMW를 죄송합니다. BMW를 대표하는 투어러입니다. 오랜 기간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 BMW 투어러 하면 RT를 많이 생각하시죠. K1600보다는. 감가율이 우수한 수준입니다. 2021년식 신차가 3,460만, 중고가는 2,700만에서 2,800만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R1250RS, 거래 건수가 많진 않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또 붕괴되어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신차가가 2,510만 원인데 21년식이 1,9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K1600 역시 매우 우수한 감가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4,180만 원인데 3,600에서 3,700만 원 선, 2021년식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가격은. 이 역시 K1600 시리즈도 되게 이제 가지치기 모델이 많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 그리고 가장 많이 찾는 모델, 가장 중고 매물이 많은 모델은 K1600 GTL입니다. 그래서 K1600 GTL을 기준으로 잡고 말씀드렸다는 점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버시스 1000SE, 버시스 1000SE는 사실 투어러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어드벤처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투어러랑 어드벤처를 제가 분류한 나름의 기준은 17인치 휠은 모두 투어러로 분류를 했고, 19인치 휠부터는 모두 어드벤처로 넣었습니다. 사실 이 투어러랑 어드벤처의 그 경계가 좀 애매모호하긴 하죠. 어드벤처는 투어러로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멀티스트라다 같은 경우도 어드벤처이긴 하지만 멀티퍼퍼스이긴 하지만 뭔가 투어러로서의 이제 역량이 높죠. V4 엔진이니까. 타이거 1200 시리즈도 마찬가지고요. 이 버시스 1000은 그래서 17인치여서 오프로드 어드벤처와는 거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투어러로 넣었다. 21년식 버시스 1000 2,420만 원이고 중고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중고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중고 매물이 많지 않다,
뭐 얘는 1,400만 원에 올라와 있고 얘는 뜬금없이 업체 매물로 2,300만 원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1,500만 원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 판매가 잘 안 된다. 뭐 이럴 경우에는 중고가가 들쑥날쑥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제가 중고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라고 나름의 정의를 내려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시드 1000 SE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모델이 업체 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지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중고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워스트로 버스 1000을 꼽았습니다. 어드벤처 7 모델입니다. 모델명부터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트윈, V스트롬 1050, R1250GS, 타이거 1200, 펜아메리카, 멀티스트라다 V4S, R1290 슈퍼 어드벤처 이렇게 7가지 모델입니다. 리터급 어드벤처 그 세그먼트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의 세그먼트가 리터급 어드벤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그 이유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고, 베스트 차량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베스트 이걸 사면은 감가방어가 잘 되겠다 싶은 기종 최고로 좋은 차량을 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스트는 많다. 그중 최악은 과연 펜아메리카 당첨됐습니다. 선정됐습니다. 워스트는 많지만 워스트. 네. 짤막하게나마 이 모델에 대한 그런 걸 조금 이해를 좀 돕기 위한 설명을 선행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할게요. 먼저 아프리카 트윈인데, 아프리카 트윈은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최근에 최상위 트림, 어드벤처 스포츠 DCT 모델을 한정으로 탑박스, 패니어 케이스, 순정 엔진가드, 안개 등 그리고 용품 교환권까지 해서 890만 원에 준하는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이에 더해서 취등록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프리카 트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신차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희 영상 릴리즈되는 시점이 3월 중순일 테니까 그 시점에도 프로모션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중고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고가는 아프리카 트윈도 MC DCT, 어드벤처 스포츠 ES 모델은 전자식 서스펜션 들어가 있는 거, 올린즈, EC 스마트, 그 프론트까지 올린즈 들어가 있는 모델이 있는데,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델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최상급 모델이 제일 잘 팔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트윈도 ES DCT 모델이 제일 잘 팔립니다. 20년식 신차가가 2,415만 원인데 중고가는 1,8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약 20% 정도의 감가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무난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중고 거래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급매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좀 여유를 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는 이 정도 거래를 할 수 있겠지만 급매로 판매할 경우에는 이보단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중고 거래 건수가 많지 않다는 거는 그래서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V스트롬은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21년식까지 XT가 판매가 됐는데 지금 23년식부터 DE가 나오고 있거든요. DE는 중고가 형성이 아예 안 돼 있고요, XT는 중고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XT랑 DE랑 성격이 다르거든요. 얘는 19인치, 얘는 21인치, 얘는 조금 더 오프로드 지향, 얘는 시트고가 조금 더 높아요. 그에 따라서 아예 성향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중의 라이더 분들의 그 취향, 인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판매율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XT랑 DE랑은. 아직까지는 XT가 더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DE는 XT만큼 반응이 안 온다고. 따라서 XT는 앞으로 감가 방어가 좀 더 잘 될 확률이 높고, DE는 감가가 방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XT는 21년식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매물이 종종 올라오고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V스트롬 1050의 중고가 시세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예외적인 분류로 분류했습니다. 중고가 방어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V스트롬 1050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1250GS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의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지금 막 체인지되고 풀체인지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R160GS도 일단 1300GS가 나왔죠. 그리고 R160GS 프로모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고가가 지금 좀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 때 R1250GS 신차 가격이 R1250GS 트리플 블랙 차량이 3,770만 원이었는데 작년 말에 650만 원에 할인한 3,12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3천만 원 초반에. 네, 중고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때 3박스랑 아크라보빅 머플러까지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3,120만 원에 이것까지. 이때 많이 팔았을걸요? 또 이런 얘기 하면 몇 대 팔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재고 차량이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2024년 2월 1300GS도 런칭한 지 한 3개월 지났는데요. 아직도 남아 있어서 현금 구매 시 모 딜러에서 870만 원 할인해 주더라고요. 870만 원 할인이니까 거의 2천만 원 후반 가격대겠죠? 네, 이게 모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컬러마다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그러면 뭐 지금 R160GS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중고가 방어가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R1300GS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뭐 GS니까 잘 팔리겠죠. 하지만 뭐 만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타이거 1200은 중고 거래 건수가 현저히 적다. 중고가 측정 불가입니다. 페나메리카 페나메리카 할 얘기 많지만 이게 너무 이제 때리면 아프잖아요. 얘도 그쵸? 적당히 때려야죠. 페나메리카 워스트인데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안 좋은 얘기 오래 하면은 누군가는 이상할 수 있으니까. 페나메리카 진짜 구매하신 분들도 있죠. 페나메리카로 생업을 삼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죠. 팔아야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분들이 기분 안 좋으실 거예요. 제 얘기 들으면. 그쵸?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팩트만 얘기할게요. 신차가를 40% 할인된 가격에 팔았습니다. 3,290만 원짜리 2023년식 차량을 1,300만 원 할인한 1,99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1,300만 원 할인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신차 가격 할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3박스 제공 등의 프로모션도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중고가가 지금도 낮고 앞으로도 중고가 방어가 아주 잘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속어로 빠그러졌다. 지금 중고가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21년에 런칭했고요. 22년식, 23년식도 있지만 저희가 21년식을 기준으로 잡는 이유는 22년식, 23년식은 거의 다 민트급이기 때문에 21년식을 기준 잡고 21년식 3,190만 원인데 중고가가 1,700만 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신차가 1,990만 원이잖아요. 지금은 1,700만 원인데 앞으로는 더 내려가겠죠. 1,900만 원에 팔았으니까 한 1,500만 원에 거래되지 않을까요? 전망이 어둡습니다. 제품의 시장 평가도 좋지 않고요. 돌파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확실한 부양책이 있거나 확실한 인식 개선이 있지 않으면 페나메리카의 앞으로의 그 전망도 어두울 것 같습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만 했네요. 팩트로만 해보니까 이해해주세요. 팩트로도 얘기하면 안 될 게 있는데 너무 얘기를 해버렸네. 다음 얘도 좀 안 좋습니다. 멀티스트라다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V4S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로모션 이슈가 있습니다. 2023년식 기준에 3,9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이 친구도 3,590만 원으로 400만 원 일단 신차가 할인에 그리고 금융 지원, 뭐 선납금 얼마일 때 무이자 할부 지원 이 정도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고 50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을 제공했어요. 뭐 3박스 달고 엔진가드 달고 뭐 이것저것 사도 남는 금액이고 뭐 라이딩 기어를 선택할 수도 있었던 금액이죠. 1,000만 원에 가까운 프로모션이 제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죠. 21년식 3,430만 원이었는데요. 판매가가 신차가가 중고가는 현재 2,5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에 가까운 감가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감가가 많이 되는 편이고 앞으로도 이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290 슈퍼 어드버튼 짤막하게 중고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업체 매물입니다. 다음은 리터급 크루저 세그먼트입니다. 크루저 세그먼트는
경량 크루저, 중량 크루저로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친구들을 한꺼번에 묶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더라고요. 먼저 경량 크루저입니다. 경량 크루저는 총 7가지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레벨 1100, R18, 스포스터 S, 본네빌 바버, 스카우트, 치프, 팻보이입니다. 먼저 감가 방어가 가장 잘 되는 기종은 레벨 1100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선택을 해봤는데 팻보이입니다. 2개씩 선택했어요. 워스트는 R18 그리고 스포스터 S입니다. 먼저 베스트 기종부터 말씀을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벨 1100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년밖에 안 돼서 인기 차종입니다. 아직까지 중고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고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매물이 없습니다. 감가 방어 베스트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했고 시트고도 낮고 DCT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한 수요가 예상됩니다. R18, R18입니다. R18은 상당히 많이 감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21년식 기준 3,100만원에 판매했는데요. 중고가가 1,800만원 수준입니다. 신차급 매물도 한 2,300만원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차급 매물도 800만원이 감가된 겁니다. R18도 역시 프로모션 이슈가 많았습니다. 신차를 현금 구매 조건으로 했을 때 1,80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신차를 3,100만원짜리 신차를 현금으로 구매하면 1,800만원에 팔았어요. 다음으로 워스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스포스터 S입니다. 쌍두마차입니다. 할리데이비슨의 쌍두마차 펜아메리카와 스포스터 S 1,000만원 할인, 얘도 크리티컬 한번 터졌습니다. 1,000만원 할인 크리티컬 한번 띄었고 그때 중고가가 완전 붕괴됐습니다. 2,990만원짜리 신차를 1,99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현재 이거 웃음이 나죠. 이게 왜 되게 즐거워 보이시네요. 이게 왜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는 게 좀 있는 거죠. 예, 그쵸. 읽는 게 어이가 없네요. 읽으면서도 읽기가 쉽지 않아요. 현재 21년식 매물이 1,700만원대의 매물이 올라와 있지만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1,700만원에 올려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보다 낮게 올려야 돼요. 신차가가 2,990만원이었는데 한 1,500만원에 판매해야 지금 판매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워스트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24년식 할리데이비슨 스포스터 S의 가격이 공개가 됐는데 동결도 아니고요. 깎았습니다. 2,950만원에 출시했습니다. 본사의 그 정책은 판매가를 낮췄으니 프로모션은 최소화하겠다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더라죠? 이제 저도 뭐 흘러 들은 이야기입니다. 본네빌 바버 매물이 적습니다. 중고가가 형성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가의 폭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다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카우터입니다. 인디언 스카우터 21년식 신차가가 2,150만원이었는데 중고가는 1,50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매물이 많지 않고 거의 업체 매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감가 방어가 잘 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에 더해서 최근 프로모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감가 방어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지난 1월에 23년식 스카우트 바버를 700만원 할인해서 1,82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량 크루저를 분류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경량 크루저라고 부르기에 아무래도 1200cc급이거든요. 얘네들 다 지금 R18 빼고요. 근데 얘네부터는 1800cc급으로 올라가기는 해요. 그래서 얘네를 경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중량이라고 보기 또 힘든 이유는 중량급에는 거의 지금 다 배거 스타일 박스 달려있는 걸 위주로 선정했거든요. 저의 뭐 분류법이 정석이 아니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그냥 중량에 넣어두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할리데이비슨에서 소프트테일 스탠다드, 스포츠 글라이드, 로우라이더 ST 등은 상대적으로 비인기 모델인데 이 모델들은 21년식 기준 30% 이상의 감가율을 기록했거나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펫밥은 평타. 따라서 대표적인 모델,
감가 방어가 잘 되는 모델 한 두 가지만 선정을 해봤는데 브랜드별로요. 일단 할리 데이비스는 팻보이, 그리고 인디언에서는 이제 치프를 선택을 했습니다. 팻보이가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선정을 했는데 감가 방어가 상당히 잘 됩니다. 팻보이가 이 크루저 세그먼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종이기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신차가 21년식 기준 신차가는 3,470만 원이었는데 현재 중고가 2,8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약 한 15%에서 20% 정도 감가가 된 건데 매물이 엄청 많습니다. 21년식 기준으로만 살펴봤을 때도 파소 기준으로 한 150건의 매물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판매 완료된 차종도 있었지만 상당히 매물이 많고 방어력도 우수해서 팻보이를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디언에서는 요 세그먼트에 있는 1800cc에서 배거 스타일 아니고 탑박스 없고 그나마 좀 슬림한 차체를 가지고 있는 게 치프인데, 치프는 매물이 너무 적었습니다. 대부분 업체 매물이었고 중고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따라서 다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중량급 크루저 6개를 선정했습니다. 로드 글라이드, 스트리트 글라이드, 인디언 챌린저, BMW R18 트랜스컨티넨탈, 트라이엄프 로켓3, 디아벨 1260S입니다. 21년식 판매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 로글 스글 할리 데이비슨.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항상 안 좋은 쪽에서만 다뤄지다가 팻보이와 로글 스글로 할리 데이비슨이 명예회복했습니다. 워스트는 R18 트랜스컨티넨탈입니다. 먼저 베스트 로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1년식 신차가 4,150만 원. 하지만 중고가는 측정 불가 수준입니다. 이게 왜냐? 여태까지 측정 불가 수준은 매물이 적어서 안 좋은 거였는데 좋은 이제 해석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매물이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매물이 흑배기, 머플러를 했거나 아니면 인치업을 했거나 휠 인치업, 26인치 달려 있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배거도 이제 사제품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고 거의 순정 상태의 매물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또 대부분의 매물들이 이 커스텀 비용을 가격에 책정시키시더라고요. 매물이 4,100만 원인데 신차가가 6천만 원짜리 매물도 있고 7천만 원짜리 매물도 있습니다. 4천만 원대 매물도 있지만 3천만 원대 매물이 더 적어요. 4천만 원 이상의 매물이 더 많아요. 높은 가격의 중고 매물이 많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순정 상태면은 순정 상태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은 백지에 도화지에 그리고 싶다. 나만의 커스텀을 이제부터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순정을 찾으십니다. 순정 상태면은 정말 높은 값 받을 수 있습니다. 순정이면은 순정을 찾아 헤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정에 가까운 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흑배기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머플러 달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로글 스글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스글도 마찬가지입니다. 4,150만 원짜리 차량이 중고가가 상대적으로 로글보다는 튜닝 차량이 적었습니다. 중고가가 4천만 원 이하의 차량들도 있었어요. 3,7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스글이 많았습니다. 로글 스글은 올드 모델도 많거든요. 연식 변경된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모델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올드 모델들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로글 스글은 지금까지 30년 넘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최신 연식의 로드 글라이드다? 아니요. 오히려 구성이 더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21년식, 23년식 지금 나오는 것들 언젠간 인정받을 차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사도 감가 방어가 잘 되지 않을까. 따라서 중량 크루저의 끝으로 가고 싶다. 로글 스글로 가시면은 무조건 옳습니다. 강추드립니다. 이외에 할리 데이비슨에서는 중량급 투어러들이 많습니다. 투어러? 투어러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크루저가 많습니다. 일렉트라 글라이드, 울트라 리미티드, 로글 리미티드 등의 차량들이 있는데 이들은 로글 스글에 비해서는 높은 감가율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감가가 많이 된다는 급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나쁘지 않은 수준. 하지만 로글 스글이 더 감가 방어가 잘 된다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R18
안 좋은 차량입니다. R18 트랜스컨티넨탈. 반면에 이 R18 트랜스컨티넨탈은 출시된 지 2년, 3년밖에 안 됐어요. 2022년식이 이제 신차거든요. 채 2년이 안 됐으니까 아무래도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도 꽤 많이 진행을 했고요. 제가 프로모션을 지금 하나하나 다 검색해봤거든요. 지금 모든 기종을 다. R18 트랜스컨티넨탈은 제가 찾아보는 데까지는 찾아본 거예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걸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스트레스 받으니까. 찾는데까지 찾았는데 프로모션 이력을 살펴봤는데 금융 지원과 취등록세 지원까지는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네요. 트랜스컨티넨탈이. 근데 신차가 할인은 없었던 걸로 파악을 했어요. 그럼에도 프로모션이 활발히 진행이 되어 왔었고, 따라서 신차가 2022년식 신차가가 5,160만 원인데 중고가는 3,5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감가율은 한 30% 가까이 감가율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좋다 어둡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녹록진 않겠다,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켓3랑 디아벨 V4는 어느 곳에도 선택을 분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경량이기도 했고 중량이기도 했고, 사실 얘네는 퍼포먼스 크루저라고 많이 얘기들 하거든요. 고출력이기도 하고, 로켓3나 디아벨 V4나 얘네는 V형 4기통, 3기통,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크루저의 범주에서는 살짝 비껴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냥 중량 크루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먼저 로켓3입니다. 21년식 신차가 3,575만 원이었는데 중고가는 2,5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매물이 적고 감가가 많이 되는 편이었습니다. 디아벨 V4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식 신차가가 3,690만 원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중고가는 2,500만 원 내외에서 거래가 잘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 원에는 내놔야 팔리는 수준인 거죠. 아무래도 감가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네요. 이거 진짜 쿼터급, 미들급, 미드급, 상하까지 하니까 거의 한 달을 넘게 계속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시는 분들은 4편짜리 영상이겠지만 저희는 계속 이제 자료조사하고 촬영도 하고 스크립트 쓰고 하다 보니까 거의 한 달 넘게 이 프로젝트를 계속 달고 왔어요.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컨텐츠의 생명력이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해당합니다. 근데 2025년, 6년 되면은 그때는 상황이 완전 달라져 있을 거란 말이죠. 중고차 시장은 계속 변동하니까요. 새로운 차가 나오고 잘 나가는 차량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프로모션을 해버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은 꾸준한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진행한 중고가 감가 컨텐츠는 2024년 2월에 제작됐음을 말씀드리고,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저희가 조사했던 바는 올해까지는 아마 유지가 될 듯 싶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2025년에 보신다? 2026년에 혹여라도 보신다? 라고 하시면은 그 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아마 생기지 않았을까, 앞으로 2년 후에는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컨텐츠예요. 물론 아이디어를 이제 PD님이 주시긴 했지만 저는 되게 하면서 재밌었거든요. 글 쓰면서. 저 같은 경우도 바이크를 일로도 타지만 일상생활 영역에서 타고 있으니까 취미로도 타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대출을 껴서 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샀는데도 급전이 필요하면은 팔기 싫은데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급전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주변에서 내가 결혼을 한다거나, 급전이 필요하다거나,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컨텐츠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와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텐츠가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용하게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바이크를 살 때 조금이라도 감가가 적게 되는 차량을 구하고 싶습니다. 전 이번에 딱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눈에 들어오네요. 앞으로 저도 이 컨텐츠를 발판 삼아 중고가가 방어가 잘 되는, 다테크할 수 있는, 내가 손에 덜 보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고 감가 시리즈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콘텐츠는 한 번 몇 번 더 우려먹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이커즈랩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남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